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밥을 차려놨는데 아무 말 없이 먹기만 하는 남편. 맛있어? 물어보면 응. 한마디. 그런데 밖에서 밥 한 번 먹고 오면 아, 오늘 점심이 진짜 맛있더라고 신나게 얘기하는 그 사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들 집에 갔다가 남편이 며느리 밥을 칭찬하는 걸 본 한 여자의 이야기.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서운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 밥은 이제 당연한 맛이 됐잖아. 이 말 한마디가 이 여자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서운했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이 감정. 이게 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0년의 밥상, 30년의 손맛, 그리고 30년 동안 쌓여온 당연함 속에 숨어있던 진짜 사랑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3초만 시간 내주시겠어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도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밥 차리다 지치신 분. 오늘도 맛있어? 물어봤다가 응 한마디만 들으신 분. 혹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제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때는 늦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파랬고 공기는 조금 쌀쌀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걷기 좋은 날씨였어요. 오후 4시쯤이었을까요? 나는 남편과 함께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고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거든요. 사실 아들이 먼저 연락해오는 게 얼마 만인지 그것부터가 반가웠습니다. 결혼하고 나더니 명절 때나 얼굴 보던 아이가 엄마 아빠 이번 주 토요일에 놀러 오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왔을 때 솔직히 말하면 가슴이 좀 두근거렸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식한테 그런 연락 받는 게 괜히 기쁜 거잖아요. 우리 부부는 특별히 뭘 사갈지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뭐 들고 가지? 과일은 요즘 비싸던데. 한우 좀 사갈까? 요즘 아이들은 소고기도 잘 안 먹더라. 결국 남편이 좋아하는 홍삼 한 박스,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다며 내가 직접 만든 깍두기 한 통을 들고 갔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남편이 며느리가 깍두기 좋아한대라고 했거든요. 사실 그게 맞는지는 잘 몰랐지만 아무것도 안 들고 가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요. 아들 집은 우리 집에서 버스로 1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집이었는데 처음 갔을 때는 엘리베이터도 넓고 복도도 깨끗해서 아, 요즘 집은 다르구나 싶었어요. 우리가 살던 오래된 아파트와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뭐랄까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새집 냄새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요? 어서 오세요. 며느리도 부엌 쪽에서 고개를 내밀며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오셨어요? 나는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살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소파 위에 가지런히 놓인 쿠션들, 베란다, 창 너머로 보이는 저녁 하늘. 며느리가 살림을 잘한다는 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물건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놓여 있었거든요. 결혼 초에는 어떠려나 걱정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집을 잘 꾸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자리를 잡더니 아들과 바로 TV 앞에 앉았습니다. 남자들이란 게 그래요. 어디 가든 일단 TV 먼저예요. 나는 잠깐 부엌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며느리야, 도울 일 없어? 며느리가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들어가 계세요. 금방 될 거예요. 사실 그 말 들으면 편해야 하는데 왜인지 어색하더라고요. 부엌에 들어가도 될지 그냥 나와야 할지. 사실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며느리 부엌에서 이것저것 손대다가 오히려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멀뚱히 앉아있자니 미안하고. 결국 나는 거실로 나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TV에서는 뭔가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왁자지껄 웃고 있었는데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그게 재밌는지 하하하고 웃고 아들은 뭔가 핸드폰을 보면서 씩씩 웃고 나는 그냥 거실에 앉아서 가끔 부엌 쪽을 보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생선 굽는 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찌개 끓는 냄새, 된장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서 늘 맡던 냄새인데 남의 집 부엌에서 맡으니 묘하게 정겹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된장찌개를 끓이나 보네. 나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된장찌개라면 나도 평생 끓여온 음식인데 며느리는 어떻게 끓이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뭘 넣는지 어떤 된장을 쓰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우리 어머니 된장찌개랑 내가 만든 된장찌개도 달랐고 내가 만든 된장찌개랑 친정 언니 된장찌개도 달랐어요. 된장찌개 하나에도 그 집만의 맛이 있는 법이거든요. 잠시 후 식탁 위에 음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물 몇 가지.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도라지 나물. 접시마다 깔끔하게 담겨 있었어요. 색깔도 예쁘게 맞췄더라고요. 초록, 흰색, 연노랑. 보기만 해도 부지런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생선구이가 나왔어요. 고등어였는데 껍데기 부분이 바삭하게 잘 구워져 있었어요. 타지도 않고 설익지도 않게. 생선 굽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불 조절을 잘못하면 금방 타버리고 너무 약하게 하면 속이 설익어요. 며느리가 꽤 손이 익은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된장찌개가 뚝배기째 올라왔어요. 보글보글 끓고 있는 뚝배기. 위에 두부가 통통하게 들어가 있고 애호박도 들어가 있었어요.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별거 아니지만 드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차렸는데 무슨. 잘 먹을게. 우리 넷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이 밥을 푸고 남편이 찌개 쪽으로 숟가락을 뻗었어요. 된장찌개부터 먼저 떠먹는 건 남편의 오랜 습관입니다. 밥 먹기 전에 찌개 먼저 한 숟가락. 그게 남편 스타일이에요. 30년 넘게 봐온 모습이라 이제는 눈을 감고도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찌개를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어요. 뭔가 표정이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눈치를 채고 슬쩍 쳐다봤어요. 남편이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이거 맛있네. 딱 그 말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냥 음식 먹고 맛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왜인지 귀에 꽂혔습니다. 나는 밥을 뜨다가 손이 잠깐 멈췄어요. 며느리가 얼굴을 환하게 했습니다. 정말요? 며느리 표정이 얼마나 밝아지던지. 한번 칭찬받으면 저렇게 좋아하는 나이구나 싶었어요. 사실 며느리도 이 밥상 차리느라 꽤 고생했을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한 숟가락을 더 먹더니 또 말을 했습니다. 된장 맛이 딱 좋다. 나는 조용히 나물을 집었습니다. 된장 맛이 딱 좋다. 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남편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며느리야, 너 음식 잘한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 며느리가 약간 수줍은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인터넷 보고 했어요. 잘 되면 다행이고요. 잘 됐어. 진짜로. 남편은 찌개를 또 한 숟가락 떴습니다. 3번이나 떠먹으면서 칭찬하는 사람. 나는 숟가락을 식탁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음식 잘한다. 그 말 한마디. 30년 넘게 그 사람 밥을 해왔지만 그 말을 얼마나 들었더라.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분명히 들은 적이 있긴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아들 집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하늘. 평화로운 풍경인데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허전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맞아.
며느리는 처음 차려준 밥상이니까. 그러니까 더 새롭고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겠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는 내내 화기애애하게 이어졌어요. 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고 남편이 웃으며 받아치고 며느리는 빈 그릇에 계속 음식을 채워줬어요. 나도 웃으며 이야기를 거들었고요. 근데 그 속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자꾸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찌개 한 숟가락에 딱 좋다고 하던 목소리. 며느리야, 너 음식 잘한다고 하던 말. 별것 아닌 걸 붙들고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도 좀 어이없었어요. 아니, 며느리 칭찬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잘 차려줬으니까 칭찬하는 거잖아. 그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도 왜인지 자꾸 그 말이 귀에 감겼습니다. 저는 25에 시집을 왔습니다. 지금이야 나이 들어서 흘러간 세월 같지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요리도 제대로 할 줄 몰랐고 살림도 서툴렀고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부엌에서 뭘 해야 할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밥상을 기억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한테 차려준 밥상. 반찬은 3가지였어요. 시금치 나물, 계란 프라이, 그리고 멸치볶음. 지금 생각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밥상이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멸치 손질하고 시금치 데쳐서 조물조물 무치고 계란 프라이가 너무 딱딱해질까봐 불 조절하느라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몰라요. 남편은 그날 뭐라고 했을까요? 밥 됐어? 그게 다였습니다. 칭찬도 없었고 맛있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밥 먹고 그릇 내려놓고 텔레비전 켰어요. 저는 그 뒤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뭔가 좀 섭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남자들이 다 그런 거겠지 싶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게 3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밥은 매일 차렸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프거나 힘들었던 날도 있었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눈을 뜨기 힘든 날도 있었지만 밥은 해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저녁에 집에 오면 밥. 주말엔 점심까지. 메뉴도 고민했어요. 어제 계란 프라이 했으면 오늘은 다른 걸 해야 하고 어제 국 끓였으면 오늘은 조림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요. 일주일이 지나면 또 뭘 할지 생각해야 하고 결국 비슷비슷한 것들을 돌려가며 하는데 그래도 매번 하다 보면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된장찌개 하나만 해도 얼마나 많이 끓였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된장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도 몰랐어요. 너무 짜게 됐다가 너무 심심하게 됐다가 두부를 언제 넣어야 안 부서지는지도 한참 걸려서 알았고 애호박을 얼마나 익혀야 좋은지도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멸치 육수를 미리 내놓으면 깊은 맛이 난다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고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뚝배기 하나를 척 올리면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 발전의 과정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야, 요즘 된장찌개가 예전보다 맛있어졌다는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당신 요리 실력 많이 늘었네라는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먹었어요. 매일. 그게 다였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 낳고 나서 몸도 아직 안 풀렸는데 기저귀 갈고 젖 먹이고 그러면서도 밥은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부엌은 내 몫이었거든요. 아이가 울어도 국물이 넘치면 가스부터 줄이고 봐야 했고 아이 이유식 만들면서 남편 반찬도 따로 챙겨야 했습니다. 그때 남편한테 섭섭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밥을 좀 간소하게 차렸어요. 국에 밥, 김치, 계란 하나. 그게 다였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밥상을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힘들었겠다 이런 말 없이 그냥 먹었어요. 그게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오늘 좀 힘들었어? 한마디만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물론 남편도 직장에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 시절엔 다들 힘들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그게 잘 안 보였어요. 내 힘듦이 더 컸거든요. 그 세월이 쌓이고 쌓여서 30년이 됐습니다. 강산이 3번 바뀌는 세월이에요. 그 세월 동안 밥상은 몇 번이나 차렸을까요?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하루 2번만 계산해도 30년이면 2만 1,000번이 넘어요. 2만 1,000번의 밥상. 그 2만 1,000번의 밥상에서 남편한테 맛있다는 말을 얼마나 들었을까?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는 될까요? 뭐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세대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맛있어? 물으면 응, 먹어. 이러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먹거나. 잘 차려줘도 수고했다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게 서운했어요. 인정해요. 왜 내가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든 음식에 아무 말도 없는 거지? 맛없는 건가? 아니면 맛이 있어도 굳이 말을 안 하는 건가? 한 번은 넌지시 물어봤어요. 오늘 반찬 어때? 남편은 젓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왜? 뭐가 이상해? 아니, 그냥. 맛있어? 응. 먹어. 그게 끝이었어요. 나중엔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칭찬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 좀 편해지기도 했어요.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서운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 뭔가 조금씩 쌓이는 게 있었거든요. 표현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수백 번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가끔은 그냥 맛있어 라는 말 한마디가 듣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30년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아들 집 식탁에서 들은 그 말. 이거 맛있네. 된장 맛이 딱 좋다. 며느리야, 너 음식 잘한다. 그 말들이 그냥 잘 넘어가지 않는 건 아마 그 30년이 쌓여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차를 한 잔 마셨어요. 며느리가 보이차를 내왔는데 뭔가 고급스럽게 생긴 작은 찻잔에 담겨 나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차도 저렇게 마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보이차예요. 드셔보세요. 응, 고마워. 쓰지는 않았어요. 구수하고 진한 향이었어요. 처음 마셔보는 차인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모금 마시더니 이게 무슨 차야? 라고 물어봤고 며느리가 다시 설명해 줬어요. 남편은 그냥 응응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차에 관해서는. 아들이 이런저런 근황을 얘기했어요. 회사 이야기, 요즘 취미로 시작한 등산 이야기, 올 겨울에는 제주도에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라는 이야기. 나는 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고 맞장구 치고 가끔 남편 얼굴을 봤어요. 남편도 아들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며느리는 과일을 깎아서 내왔어요. 사과랑 배. 접시에 예쁘게 담겨서. 나는 사과 한 조각을 집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부지런하네. 손님 오면 차려내고 밥 차리고 차 내오고 과일까지. 참 야무지게 하는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1시간쯤 더 있다가 우리 부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지. 벌써요? 좀 더 계세요. 아니야, 우리도 이제 일찍 자야 해. 너희끼리 쉬어야지.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어제 만든 건데요. 깍두기였어요. 내가 들고 왔던 깍두기 통이랑 비슷한 크기의 통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됐어. 우리 깍두기 가져왔잖아. 에이, 괜찮아요. 이거 며칠 안에 드셔야 해서요. 결국 받아서 들고 왔습니다. 아들 집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며느리가 싹싹하네. 응. 음식도 잘하고. 나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쌀쌀하다기보다 시원한 편이었는데 낮에 좀 쌓였던 더위를 이 공기가 다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는 조금 걸어야 했습니다. 아들 집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인도를 따라 걷는 길. 주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가끔 자동차가 지나갔어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 밥 괜찮았지?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맛있더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된장찌개가 잘 됐더라고. 나는 그냥 걸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당신 된장찌개가 더 맛있어. 걸음이 멈췄습니다. 남편은 2걸음을 더 걷다가 옆을 보더니 왜?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럼 아까는 왜 그렇게 칭찬했어? 남편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뭔가 들킨 사람처럼 피식 웃으면서 머리를 극적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 해준 밥이잖아. 나는 가만히 그 말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잠깐 떠 있다가 내 귀로 들어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우리 2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남편은 어색한 듯 기침을 한 번 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밥은 이제 당연한 맛이 됐잖아.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웃음이 났습니다.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남편이 왜 웃어? 하는 표정을 지었고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냥이 아니었어요. 속으로 웃음이 나는데 동시에 뭔가 뭉클하기도 했어요. 그 이상한 감정 조합이 신기했습니다. 서운했던 것도 맞고 웃긴 것도 맞고 뭉클한 것도 맞고 당연한 맛이 됐잖아.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굴러다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내내 그 말을 곱씹었어요. 당연한 맛. 칭찬받지 못한 게 아니라 당연해진 것. 새로운 것에는 설레고 감탄하지만 오래된 것에는 그냥 기대게 되는 것.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새로운 카페에 가면 여기 커피 진짜 맛있다. 라고 하지만 매일 마시는 집 근처 카페 커피는 그냥 마시게 되는 것처럼 며느리 된장찌개도 처음이라 새롭고 그래서 칭찬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내 된장찌개는 30년 동안 먹어온 것. 그러니 이제는 그냥 그 맛이 삶의 일부가 된 것. 버스가 왔습니다. 우리 2사람은 버스에 올라타서 나란히 앉았어요. 남편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나는 손에 든 깍두기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밤버스 특유의 그 분위기. 사람도 별로 없고 엔진 소리만 낮게 깔리고 가로등 불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남편 옆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맛없다고 안 한 것도 결국 같은 이야기인 거겠지. 맛있다고 말을 안 한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걸 먹겠다고 한 적도 없었어요. 매일 내가 차려준 밥을 먹었어요. 투정 없이. 빠지지 않고. 그게 어쩌면 그 사람 방식의 맛있어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집 냄새. 어떤 냄새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지만 내가 무수히 끓여온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참기름이랑 그 모든 것들이 벽에 배어서 만들어진 냄새. 오래 살아온 집만이 가질 수 있는 냄새랄까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고 나는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낮에 반찬 그릇들을 씻어두고 나왔는데 부엌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그 익숙한 부엌. 가스레인지 옆에 올려놓은 소금이랑 설탕통,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참기름병. 나는 그냥 부엌을 한번 둘러봤어요. 이 부엌에서 얼마나 많은 밥을 지었을까? 얼마나 많은 국을 끓였을까? 얼마나 많은 반찬을 만들었을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그냥 일이니까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밤은 좀 달랐어요. 냉장고를 열어서 며느리가 준 깍두기를 넣었습니다. 깍두기 통을 넣으면서 그 안에 가득 찬 깍두기를 보는데 웃음이 났어요. 내가 들고 간 깍두기가 있는데 또 받아서 온 거잖아요. 우리 집 냉장고에 깍두기가 2통이 됐습니다. 내가 만든 것, 그리고 며느리가 만든 것. 궁금해졌어요. 맛이 어떻게 다를까? 뚜껑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깍두기. 빨갛게 잘 버무려진 게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아삭한 맛이 났어요. 조금 달달한 편이었고 마늘 향이 진했어요.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내 깍두기를 집어 먹었어요. 익숙한 맛. 적당히 짭짤하고 새큰한 맛이 있고 깊게 발효된 맛. 내가 수십 년 만들어 온 맛. 어느 게 더 맛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며느리 것은 신선하고 활기찬 맛이었고 내 것은 깊고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맛이었어요.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사람도 그런 것 같다고. 새로 만난 사람한테는 설레고 신선한 감정이 있고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한테는 깊고 단단한 감정이 있는 것. 그게 어느 게 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 남편이 부엌 쪽에 대고 말했어요. 자기 안 와? 뭐 해? 응, 지금 가. 나는 부엌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옆에 앉았어요. TV에서는 드라마가 하고 있었는데 우리 둘이 좋아하는 드라마는 아니었어요. 그냥 틀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리모컨을 잡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다. 30년 동안 매일 이 사람 밥을 차렸고, 이 사람 양말을 챙겼고, 이 사람이 아플 때 죽을 끓였고, 이 사람이 힘들어 보일 때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30년 동안 내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다는 말은 잘 안 했지만 밥을 안 먹은 날은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거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있다는 것, 저녁을 함께 먹는다는 것, 같은 이불을 덮고 잔다는 것. 그게 다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느껴지게 된 것뿐이지.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도시라서 많이는 안 보이지만 가끔 맑은 날엔 서너 개가 반짝이거든요. 당신 밥은 이제 당연한 맛이 됐잖아. 그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당연한 맛. 당연하다는 게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다는 게 그 사람 삶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는 게 당연하지만 해가 뜨지 않으면 세상이 어두워지잖아요. 봄마다 꽃이 피는 게 당연하지만 꽃이 안 피면 봄이 아닌 거잖아요. 당연한 것들이 사라지면 그때서야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되는 것들. 내 밥도 그런 것 아닐까? 매일 있으니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어느 날 없으면 그때서야 이게 있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것. 그게 좀 슬프기도 하고 또 좀 다행스럽기도 했어요. 슬픈 건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 다행인 건 그래도 기억 어딘가에, 삶의 어딘가에 깊이 남아있다는 것. 남편이 채널을 멈췄습니다. 뭔가 자연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초원 같은 데서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영상. 남편이 말했어요. 이거 재밌겠다.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봐. 우리 둘은 나란히 앉아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나란히. 근데 그게 편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편했어요. 30년이 쌓이면 침묵도 편해지는 것 같아요.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사이가 되는 것. 나는 소파 쿠션에 등을 기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요란하지 않고 칭찬받지 않고 주목받지 않아도 그냥 매일 거기에 있는 것. 매일 밥을 차리고 매일 설거지를 하고 매일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해지는 순간 그게 바로 그 사람 삶의 일부가 된 것. 그리고 삶의 일부가 된다는 건 어쩌면 사랑의 가장 깊은 모양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별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창으로 빛이 살짝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의 빛.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 세상이 파랗게 물들어 있는 그 짧은 시간. 나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어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게 오래된 습관이에요. 커피는 속이 쓰릴 때가 있어서 아침엔 그냥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는 편입니다. 물을 기다리면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며느리 깍두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내 깍두기 옆에 나란히. 나는 가만히 그걸 들여다봤어요. 어젯밤에 했던 생각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당연한 맛이 됐잖아. 사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좀 서운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30년 동안 밥을 해왔는데 그게 그냥 당연한 게 됐다고 하면 노력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밤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게 제일 큰 칭찬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떤 것을 당연하게 여기려면 그게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야 해요.
처음엔 새롭고 맛있고 칭찬하게 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되는 것. 공기처럼, 물처럼. 공기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공기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내 밥이 그 사람한테 그런 것이 된 거라면 그건 사실 대단한 일 아닐까요? 아직 남편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혼자 앉아서 따뜻한 물을 마시는 이 시간. 고요하고 조용하고 이상하게 편안한 시간.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파랗던 것이 조금씩 노랗게 물들고 그러다 주황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이 오는 것. 매일 같은 것 같지만 사실 매일 다른 아침. 나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해온 밥들. 그 밥들이 한 사람의 몸을 만들었어요. 아플 때 먹인 죽이 그 사람을 회복시켰고, 배고플 때 내어준 밥이 그 사람에게 기운을 줬고, 추운 날 끓인 따뜻한 국이 그 사람의 몸을 데웠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았어도, 기억 속에 칭찬으로 남지 않았어도, 그 밥들은 그 사람 몸속에 남아있어요. 세포 하나하나에, 피 한 방울 한 방울에.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해도 몸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컵을 내려놓으면서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도 누군가한테 당연한 존재가 된다는 게 어쩌면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있겠구나. 당연하다는 것의 무게.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니까. 잠시 후 침실 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남편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기침 소리가 한 번 나더니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뭘 꺼낼지 생각했어요. 어제 된장찌개 얘기가 있었으니까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된장찌개. 30년 동안 끓여온 맛. 두부를 꺼냈어요. 애호박도. 냉장고 안쪽에 있던 멸치 육수도 꺼냈습니다. 냄비를 불 위에 올리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도 그 사람은 아마 별말 안 할 거예요. 맛있어? 라고 물으면 응, 먹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먹거나. 근데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먹는다는 것. 투정 없이. 빠지지 않고. 그게 이미 충분한 대답인 것 같았어요. 된장 한 숟가락을 넣었습니다. 찌개 국물이 서서히 색이 변하고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이 냄새. 내가 수십 년 동안 맡아온 냄새. 이제는 이 냄새를 맡으면 그냥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아요. 아, 나 지금 집에 있구나. 아, 나 지금 밥을 하고 있구나. 그 냄새가 나한테도 당연한 것이 된 것처럼. 남편한테도 이 냄새가 그럴 거예요. 이 냄새를 맡으면 그냥 집이 느껴지는 것. 아, 아내가 밥을 하고 있구나. 그게 30년이 쌓인 것.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된장찌개 끓여? 응.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밥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는 냄비불을 줄이고 두부를 썰었어요. 부엌에 찌개 끓는 소리와 두부 써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말했어요. 된장찌개 냄새 좋다. 나는 등을 돌린 채로 웃었습니다. 큰 칭찬은 아니에요. 그냥 냄새 좋다는 말. 근데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칭찬이 꼭 잘한다는 말로 오는 건 아니라는 것. 사랑이 꼭 사랑해라는 말로 표현되는 건 아니라는 것. 어떤 것들은 말이 아닌 습관으로, 당연함으로, 매일의 반복으로 표현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밥상에 앉는 것. 투정 없이 차려준 것 다 먹는 것. 냄새 좋다는 말 한마디 던지는 것. 그것들이 모여서 30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30년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요란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그냥 매일 거기 있는 것. 그게 제일 오래가는 사랑이구나. 나는 된장찌개 뚝배기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밥을 떴습니다.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우리구나 싶었습니다. 30년이 만들어낸 우리.
새로운 것에 설레고 익숙한 것에 기대는 것. 그게 인생이고, 그게 가족이고, 그게 함께 산다는 것의 진짜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된장찌개가 칭찬을 받는다면 내 된장찌개는 기억 속에 남는 것. 그 사람 몸속에 남는 것. 새로운 음식은 입으로 칭찬받고 익숙한 음식은 삶 속에 새겨지는 것. 그래서 나는 이제 조금 덜 서운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찌개를 끓이면서 깨달은 것 하나. 당연한 맛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의 일부가 됐다는 것. 그것보다 더 깊은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밥을 차리다가 문득 서운했던 적 있으신 분 댓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이라도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매주 이런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오랫동안 함께한 누군가에게 맛있어, 수고했어, 고마워 한마디 전하고 싶어지셨다면 지금 바로 해주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얼마나 소중한지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오늘도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